명작수학학원 자사고 1학기 중간기말고사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니들이 뭔데 자사고 뭐 어쩌고 떠드냐, 이게 자사고 나왔냐 하면은 일단 제가 고등학생 때는 이 자사고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사고 출신이십니까? 아닌데 왜 뭐 안다고? 애지중지 키웠기 때문에. 그 박상민 쌤은 청운고를 이제 단연간 해오셨고, 저는 올해 이제 9년 차죠. 네. 를 끊기지 않고 이제 메인반을 해고반으로 해서 유지를 9년 동안 해온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에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이제 뭐 10명 이상 이렇게 해온, 가르쳐본 매년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해운대고 청운고뿐만이 아니라 휘문고나 중동고 아니면 세화고, 세화여고, 대원외고, 용인 외대부고, 상산고 이러한 학교들의 기출 문제를 작년 거, 올해 거 정도는 다 풀어봤죠. 네, 그래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뭐 등등 하기 때문에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거를 증명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 증명하냐면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카페 만점 이야기에서 상산고, 뭐 상산고 어쩌고에 대해서만 거의 뭐 20개 정도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제 글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해설 강의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실제로 제가 막 풀어보고 해설 강의들 이렇게 다 찍어놨고, 1년 동안 쓴 게 100개 정도 된다는 거고, 해고 관련 컨텐츠는 거의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거의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료들은 저희 블로그에서 해운대고등학교 검색하시면은 아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죠. 중간고사 끝나고 아직까지도 이거 안 한 학생이나 이제 있으면은 꼭 했으면 좋겠는 거, 서술형을 쳤잖아요. 이제 내가 어떤 서술을 썼는지 까먹기 전에 중간고사 때 쳤던 서술형을 다시 한번 써보는 거. 그러면은 중간고사 치고 그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선생님이 야, 서술형 채점 기준이 대충 이렇게 될 거야, 어쩌고 될 거야 하는데, 보통 막 이렇게 특히 이제 해고처럼 남고 같은 경우는 제가 잘 했겠죠, 선생님이 잘 매기셨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써보고 내가 쓴 답이랑 선생님이 채점한 답이랑 잘 채점이 되었는지 요거를 체크를 꼭 해야 되고, 저희도 이렇게 실제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너는 요거는 조금 물어볼 만한데? 라고 이제 줘요. 실제로 이렇게 해고에서도 자사고에서도 점수를 몇 점이라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황. 일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10점씩 감점을 했더라고요. 아니 무슨 10점 감점이냐. 그래서 얘가 6점인가 7점인가 올랐어요. 일반고에서도 서술형 배점 큰 거 하나 틀리면은 2등급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1등급. 그래서 실제로 이번 케이스만 이런 거지, 다른 케이스들, 그러니까 매년 매 시험마다 이런 이슈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등급 억울하게 깎이면 안 되니까 최대한 올려야 되는 거고, 이제 좀 꼼꼼하지 않은 학생들은 못 챙겨요. 그래서 꼭 누군가가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든 학원쌤이 챙겨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그거 이외에도, 그거 이상으로도 학생들이 이제 서술형을 다시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나 이거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은데 이 선생님은 여기에 감점을 때려버렸네? 기말고사 때도 요 정도 맥락으로 써줘야겠구나 라는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사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내신 기출 분석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50여 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매번 분석을 합니다. 블로그에 전부 공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재원생에 대한 역차별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진 않는데, 1번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실제로 해고 기출 문제고요. 요 밑에 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디서 보고 참고를 하셨느냐에 대한 출처에 해당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해당 선생님이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출제를 하는지를 알아야 기말고사 때 명확하게 대비를 할 수가 있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시험마다 유불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해고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시험이란 걸 딱 치면은 난이도별로 쉬운 거 한두 문제, 중급 문제 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거 있고, 조금 더 어려운 거 있고, 실수 포인트들 있고, 그 다음에 완전 킬러 문제 있고, 선생님 자작 킬러 문제 있고, 이렇게 예쁘게 난이도를 구성해서 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몇 가지 예시를 생각을 해보면, 작년 휘문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은 2문제만 너무 어려웠고 나머지는 다 중급 문제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내면은
2, 3등급 대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두 문제 킬러는 찍어서 맞추면 1등급이고 그 1, 2, 3등급을 나누는 그러니까 자사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1, 2, 3등급 전부 다 엄청 공부를 잘하는 애들입니다. 한 4등급권까지가 모의고사 1등급 받는 모의고사 기준 이제 상위 4% 정도라고 보면은 이제 사실상 1, 2, 3등급권 애들은 모의고사에서 어차피 다들 1등급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 실제로 실력대로 1, 2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1, 2, 3등급 애들 중에서 어차피 한 문제는 다 틀려. 그리고 한 문제 정도는 뭐 실력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어. 나머지 이제 이 애들이 실수 하나 하면은 나머지 쫙 다 내려가고 뭐 그런 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작년 휘문고 중간고사 이후에 작년 인문고 기말고사를 보면은 그런 이슈들을 다 해결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한두 문제 있고 나머지를 다 중상급 문제들로 채워버리니까 이제 1, 2, 3등급 변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를 너무 높인 문제를 많이 내지는 않았고 그래서 계산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애들 실력대로 이렇게 나눠지긴 했는데 그 실력이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애들이 점수를 잘 받은 게 아니라 계산을 굉장히 많이 때리는 문제들을 내다 보니까 계산 잘하는 애들이 좀 잘 받은 그런 시험이 됐습니다. 재작년 해운대고 1학년 2학기를 보면은 중간 100, 1컷이 100이었어요. 근데 기말 때 어렵게 내겠지 했는데 기말 때도 100, 서술형마저도 100. 그래서 1컷이 그 3개 시험, 그러니까 수행평가 합해서 3개 합쳐서 서술형 2점 감점인가? 요까지가 다 맞고 서술 2점 감점. 요까지가 1등급이었고. 중간, 기말, 서술 다 맞았는데, 그러니까 수행까지 다 맞았는데 서술에서 한 3점쯤 감점이었다? 거기서부터 2등급. 객관식 하나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다? 중간 다 맞고 기말에 객관식 하나 틀리고 수행도 다 맞았다? 그럼 2등급. 시험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사고 안에서도 최상위권 부모님들이 우리의 2등급이네? 뭐가 잘못된 거지? 개념이 안 돼 있나? 문제를 덜 풀었나? 이게 아니라 시험 스타일에 따라서 유불리가 존재하고 수능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수능에서도 이렇게 뭐 어떤 특정한 스타일이 이렇게 나오냐 저렇게 나오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뉘긴 하는데 내신처럼 극단적으로 나뉘긴 않는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 해운대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은 중급 문제,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이제 수학의 바이블이라는 기본 개념서의 연습 문제 기본 다지기 정도면 부모님 생각해보세요. 2단계 정도 되는 수준, 요 정도가 전체 20문제를 냈다고 가정을 하면 몇 문제쯤 있어야 밸런스가 맞을까요? 그래도 5문제 정도니까 주는 점수, 아예 공부를 안 하는 포기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요 정도 기본 연습 문제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한 문제 났습니다. 1번 한 문제, 2번부터 3번 문제 뭐 이런 거라서 사실은 이제 그 중급 문제가 이번에 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나는 평범한 일반고 2등급 정도의 공부를 한 애들은 이번 시험에서 20점 정도를 받으면 너 일반고에서 뭐 그래도 2, 3등급 정도를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10점대는 있기가 너무 힘들죠. 왜냐면 객관식. 그래서 10점대도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하위권 애들이 변별이 굉장히 없었다. 어떤 영역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냐? 중급, 중상급 문제들. 그러니까 중급이라면 이게 기준이 달라가지고 자사고 기준 중급 2단계나 아니면 바이블 실력 따지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한 5문제.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왕창 어려운 문제는 서술형에서 한 문제 말고는 난이도가 엄청 어려운 문제는 별로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은근히 객관식 100점이 여러 명 있었죠. 왜냐면 부교재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이제 많이 냈어요. 근데 최상위권, 상위권 애들 입장에서는 부교재를 여러 번 풀어보기 때문에 부교재 문제를 거의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출제를 하는 경우가 꽤 존재한다. 그래서 부교재 달달 외워서 푸는 애들이 이제 여러 명 되겠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100점 받기는 쉬웠다. 쉽다는 표현은 좀 잘못됐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재에서 이제 그 부교재를 한 3번 정도 봤다. 그러면은 대부분 100점권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애들이다. 그리고 그 역량이 되는 애들이 보통 1에서 3등급권까지를 데리고 있고 100점, 그러니까 객관식 기준으로 100점이 한 이번에 뭐 7, 8명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가정입니다. 그 정확한 1등급 커트라인이나 이런 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 정도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실제로 계산 실수 하나, 두 개, 세 개까지
왜냐면 변형이 이제 되게 특이하게 변형된 문제들 같은 경우도 애들이 실수하기 좋으니까. 네. 그래서 3개 정도 틀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제 3등급권.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에서 3등급권까지는 사실상 큰 변별이 없었다. 큰 차이는 없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1에서 3등급권이 엄청 변별이 잘 되는 시험이었냐? 그렇진 않았다. 그리고 7, 8, 9등급이 변별이 되는 시험은 또 아니었다. 그래서 중간대 애들이 적당히 좀 괜찮았던 시험이었고, 그래서 실력이 어중간하게 한 3등급쯤 받지 않을까 예상했던 애들이 이제 1, 2등급권으로 올라간 애들도 있었고, 얘는 무조건 1등급이지 하는 애도 3등급권, 4등급권까지 떨어진 애도 있었고. 왜냐면 이제 실력대로 측정하는 시험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최상위권 입장에서는 아니었다. 이런 거였고. 그래서 100점이 수두룩 빽빽했냐? 작년 해고 그 중간고사 1컷이 98점. 재작년이 99점. 근데 이번에는 80점대 초중반입니다. 네. 왜냐면 서술형에서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까였다. 네. 그래서 서술형 준비를 많이 하는 게 되게 조금 유의미했던 것 같다. 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유불리가 있다. 제가 예시를 많이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예시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 데이터를 많이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의 시험 가지고 이번에 유리했습니다. 이번에 어디가 유리했어. 이렇게 제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학교의 다양한 시험지들을 쳐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중동고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꽤 있었고, 그리고 난이도들 출처들이 다 사실 뭐 프린트에서 나왔는 건 저도 잘 모르니까 굉장히 좀 창의적이고 좋은 문제들이 많았다. 그러면은 실제로 수학 실력대로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 실력대로 성적을 척척척 받는 구조가 생긴다. 그래서 유불리가 있다. 네, 이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상담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애 이만큼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 애가 이 점수를 받느냐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실제로 그 전에 다니던 학원에서도 되게 잘 해줬어요. 제가 봤을 때 잘해줬는데 그냥 시험이 이런 시험이었고 애가 한두 개 실수를 해서 2, 3등급으로 떨어진 건데 3등급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봤을 때 애 잘못도 없고 학원 잘못도 없다. 애가 공부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다. 그냥 시험이 이렇게 나왔고 애가 하다 보니 실수를 이렇게 받은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막 제가 생각할 때 뭐가 잘못됐다 이러면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막 고치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굳이 좀 부족했다. 이 정도. 순서가 좀 꼬였나? 이게 지워진 거네요. 그러니까 학교별 특징에 대해서도 아마 예비 고1 학부모님들도 꽤 보실 거기 때문에 전사고 갈 건데 어디 가는 게 나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광철 아니면 상상고 이런 데서는 전문항 서술로 출제를 하시죠. 그래서 완전 어려운, 그러니까 왜냐면 고1 때 이번 초음고도 그렇고 이번 포철도 그렇고 난이도가 거의 미쳐 돌아가잖아요. 이번 초음고 1학년? 네, 어려웠죠. 엄청 시험은 어려웠죠. 시험 자체는 어려웠는데 뭐 거기에 대한 일단 청고의 가장 큰 이슈는 부교재가 센으로 선정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해고에서 유불리를 뭔가 따지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하이엔드를 많이 내기 위함이었으면 이번에 청고에서는 부교재를 굉장히 쉬운 교재로 선정하고 이제 시중에 존재하는 상급 문제집, 절대등급, 하이퍼, 블랙라벨 등등해서 문제를 뽑아서 내는 형태로 내다 보니 이제 100점이 좀 줄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였는데 학교에서는 실제로 다 대비를 해주고 있어서 그렇게 어려웠나? 제 학생들 입장에선 그렇게 어려웠나 생각이 들 정도지만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풀었을 때는 엄청 어려웠다 정도가 딱 맞는 표현이겠네요. 그래서 이게 학교별 특징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학교별로 그 추구하는 방향성들이 있어요. 자사고다 보니까. 그래서 해고는 계속해서 부교재에서 이제 단순 숫자만 바꿔서 내는 게 일종의 학교 시험의 뭐 특징이라고 보는 거고, 상상고 같은 경우는 굳이 어차피 고1 거는 수능에 나오지도 않는데 너무 이렇게 막 정수론 같은 거 들먹이면서 어렵게 할 필요가 있냐, 오히려 애들이 갖고 있는 어떤 머릿속에 생각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정리하는 게 정리됐는지를 이제 바라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얘들이 앞으로 수리논술이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으니 이제 서술형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하고 시험 문제를 굉장히 짜임새 있게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상상고 문제들은. 그래서
상상고 문제들은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이 연습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네.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포철, 올해 포철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이렇게 학부모님 보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포철 문제 매우 어려웠고, 제가 전문항 이번에 친 것도 풀이를 해서 저희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어렵다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어려우면서도 문제 퀄리티가 꽤 준수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가 들어보니까 3개? 4개? 이 정도까지가 1등급 컷에 끊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냈는데 1컷이 서너 개에서 1컷이 끊겨? 이게 말이 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를 연습하고 싶으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올해 포철 연습하면 예비고1 애들은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짜임새 있는 무언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예비고 입장에서 상상고 기출 문제 풀어보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청고 말씀하셨지만 해고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부 사람들이 풀어보기에는 너무 어려워.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부교재나 이제 프린트 이런 데서 그 연계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충분히 나뉠 수가 있다. 그래서 학교별 특징을 잘 알고 가는 것도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그 용인 외대부고 부교재가 이제 내신 고쟁이었죠. 네, 작년에 올림포스 고난도여서 제가 좀 애용을 했는데 거기도 너무 내신 고쟁이에서 그대로 냈어요. 그래서 100점이 너무 많았다. 네, 말 그대로 100점이 너무 많아서 기말 때는 조금 변별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학교별 특징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부교재를 굉장히 잘 선정하는 학교로 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부교재도 잘 선정하는데 부교재 유사도도 꽤 높은 편이어서 되게 이제 어쨌든 100점 싸움을 하는 학교일 거고, 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거는 100% 장담은 못하지만 대략적인 어떤 경향성은 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몰랐던 학생들도 중간고사를 딱 치고 나서 이런 느낌으로 내는구나. 네, 그래서 학교별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어디 갔어? 네, 어디 갔어? 이건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우리 학교가 어떤 스타일로 출제를 하는지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수학뿐만이 아니라 국어, 영어 뭐 이런 과목들도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기말을 우리가 좀 잘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말을 잘 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좀 알아뒀으면 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릴 때 공부하던 거랑 지금 공부는 좀 너무 달라서 잘 안 바뀐다. 성적대가 지금 막 수학 상하 이제 1회독, 2회독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반짝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네, 그래서 기말 때 한번 조져볼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해서 애가 열심히 해요. 근데 기말 때 됐다고 해서 뭐 성적이 오르냐? 그러면은 오르게 하겠죠. 요 원자리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기는 좀 힘들다. 변화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엄청 힘들다.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우리 예전에 막 우리 애 하면 되지 해서 며칠 공부해서 막 이렇게 하던 시절이 지났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1등급 받는 애들 이번 그쵸? 네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있어요. 지금 이제 박상민 쌤이 가르치시는 익명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학생 중에 한 명인데, 한 명이 아니죠. 뭐 사실. 여러 명이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특출난? 하여튼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예시로 하나 들자면, 이미 중3인데 뭐 수능 100점은 좀 당연히 여기기도 하고, 그리고 시중에 있는 고난도 문제집 다 풀어봤고 심심풀이로 를 쳐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사설 모의고사를 다 100점을 맞아버리는 애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애들이 자사고 1등을 먹어버리니 큰 변화를 겪으려면 그 친구들보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조금 막 1회독, 2회독 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실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효율이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엄청 큰 변화는 힘들다 정도가 딱 맞는 주제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성적을 엄청 많이 올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1개월, 2개월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1년,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못 치고 너무 아이가 이제 상심한 나머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수학이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10달 만에 성적이 엄청 2배 이상으로 뛰긴 뛰었는데 이렇게 장기간의 성적 향상은 가능할 수 있을지언정 막 3개월 열심히 한다고 반짝 1등급 이런 거는 자사고에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영역이 아닐까. 아까 말한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여기서 이제 중위권들이 멘탈을 좀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렇게 부교재서 많이 나와? 그럼 나 완전 부교재 달달 외워야지 했는데 실제로도 부교재서 많이 나왔어. 그러면은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만 파가지고 진짜 딱 부교재만 나와서 운도 맞고 온갖 게 다 맞았어.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그거 장난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중위권 입장에서는 올리고 하다 보면은 안 올라 생각보다. 그래서 멘탈이 깨진다. 해도 안 돼.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도 우리 소중한 애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건 세상에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해. 근데 실제로 이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장기간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왜냐면 물리적인 시간이 의 격차가 너무 이미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애들이 자사고 1등을 먹는다 하셨는데 사실상 1등급권 애들은 이미 결정이 대부분 된 상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걔들이 또 뭐 공부를 안 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진짜 뭐 이렇게 적당히 열심히 뭐 1, 2개월 해서 되는 개념은 당연히 아닐 거고 진짜 1년, 2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내야 될 텐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해고 고3 학생 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2 완전 초반 그러니까 1 떡떡떡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1 너무 아깝게 2 받은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이제 1학년 1학기 때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와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와 이렇게 했는데 등급이 이제 한 등급 올랐나? 2등급 올랐나?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6, 7등급 이 언저리였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뭐 5였나?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올랐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첫 시험에 그렇게까지 못 받을 건 아닌데 막 받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좀 잘 안 올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오히려 더 떨어져. 그 다음 시험에서. 그러면 이제 애가 막 울고 막 멘탈이 다 깨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님도 가슴 아프고 선생님도 가슴 아프고 면목도 없고 내가 좀 더 잘 봐줄까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애가 이제 떨어지지 않으니까 멘탈을 잘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계속 그러니까 어쨌든 위아래 움직이면서 어쨌든 우상향을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향을 그리고 그 정도만 돼도 사실 해고든 뭐 적당한 자사고에서 3등급권 정도까지만 돼도 대충 현역 또는 재수에서 의대 갈 확률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네. 사실 모의고사 1등급은 받는 거잖아요. 3등급 정도만 돼도 그걸 알고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해고 20몇 점 받은 애가 있어요. 있는데 이번 시험처럼 그러니까 유불리가 아까 있다 했잖아요. 이번 시험처럼 중급, 중상급 문제들이 매우 적게 나왔고 그러니까 중급 문제가 매우 적게 나왔고 중상급부터 상급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고 오히려 완전 최상위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말 그대로 요 이제 해고 기준에 뭐 한 4번부터 마지막까지 다 어려웠다 치면은 요 완전 1, 2, 3번 정도 맞출 수 있는 실력 요 정도 맞출 수 있는 실력만 있어도 일반고에서는 1, 2등급은 받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반고 기준으로도 1, 2등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고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20점대가 나온 거야.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같은 거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얘들아 보니까 쳐봐. 뭐 보니까 부은고니까 쳐봐. 그래서 내가 작년 부은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16분 만에 다 풀고 100점 받았다. 근데 유불리 때문에 그놈의 유불리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멘탈 관리가 너무 힘들다. 실제로 아시죠? 이제 청고에서 이제 멘탈 때문에 이슈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정신과 약 먹는 애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멘탈 조율을 무조건 푸시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멘탈 관리를 잘하자 중위권들은. 그 다음에 상위권들은 최상위권 말고 자사고 기준 상위권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는 애들
요 애들 레벨에서는 유불리 때문에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많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원을 옮기거나 아니면 내 공부 방법이 잘못됐나 이런 이제 점검들을 할 때 너무 그 직전 시험 결과만 가지고 여러 가지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요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래 알겠어. 기말고사 어찌 이길 거냐 이건데 지금 오늘 5월 22일이죠. 5월 22일이면 그만큼 이미 성패가 갈려져 있다고. 왜냐면 6월 달에 사실상의 이제 6월 달은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 자사고는. 지금 자사고 설명이니까 6월 달은 사실상 다 엄청 빡세게 하기 때문에 5월 달에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5월 달을 몇 가지로 나눴어요. 이제 해고 같은 경우는 5월 3, 4, 5 여튼 엄청 일찍 끝났단 말이에요. 시험이.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자마자 금토일 이제 어린이날부터 토일 요때 애들을 조져야 됩니다. 그때 안 조지면 이제 이게 따라잡을수 6월은 이미 다 열심히. 그래서 5월 5, 6, 7 이때 그 다음에 체육대회 그 다음이 지금 와 해고 2학년 애들은 지금 이제 오늘 와 어제까지 진짜 힘들었어. 어제 새벽 4시까지 카톡으로 하고 있니? 진짜 와 해고 2학년 애들 지금 이제 쪼는데 짐은 여기 짐을 챙겨 지금 안 하면 나도 안 줘. 안돼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교습을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카톡으로 그냥 안부 물었던 거니까 밤 늦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 침 못 받다고 신고할까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어쨌든 지금 잡아요. 지금 못 잡으면은 안 잡힌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다. 되게 이제 예비 고1 부모님들이 들으면 와 고등학교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야지. 그래도 못 이긴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못 이겨요. 중요한 건 5월 초부터 지금까지 엄청 달려온 걸로 이미 어느 정도는 결정이 나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거 딱 지금 시간에 네, 오늘 제가 설명하기 전에 가서 찍은 거거든요. 애들이 5월달 되면 본인 의지도 중요한데 학교 분위기가 개판이 납니다. 체육대회 때 막 이렇게 대진표 짜고 막 우글우글 막 일반 이겼냐?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기숙사 남고 맞죠? 그래서 이 남고 애들의 그 생리를 잘 알아요. 이 체육대 하면 난리 나거든요. 체육대 때 공부하고 있으면 야 니 지금 공부한도 됐냐 중간고사 망치는 그렇죠. 온갖 그 개인세가 다 들어요. 그러면 이제 왠지 나도 3반 개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수학여행 지금 뭐 싸야 되는지 궁금하고 막 애들끼리 야 수학여행 어디 간대 뭐 싸울 거냐 궁금하고 그럼 왜 궁금해 그거를. 그래서 진다. 어차피 졌지만 그래서 더 진다. 조금이라도 이기면서 올라가야지. 이거 조금도 못 이기겠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이랑 오늘도 몇몇 애들이랑 이제 식사 같은 것도 좀 하면서 분위기를 물어보죠. 요새 너네 몇 반 분위기 어때?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 중에 자습 시간에 그 짓 하는 거 있어? 왜냐면 자사고에 자습 감독이 잘 될 거라는 착각. 물론 일반고보다 나은데 자사고라고 자습 관리가 잘 될 거라는 착각. 너무 착각. 기숙사 애들 다 열심히 할 거라는 착각. 야식 안 먹을 거라는 착각. 밤에 공부할 거라는 착각. 그래서 그 노는 아이가 우리 애는 아닐 거라는 착각. 그 애들이 당신 애들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애들한테 야 누구누구 몇 반에 누구누구 우리 학원 다니는 누구 노냐? 너무 봤냐? 어쩌고저쩌고. 그거를 따로 봐야 됩니다. 따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안 하면 애들이 놀아요. 물론 이제 그 최상위권 애들이야 열심히 하겠죠. 그런 거. 근데 최상위권이면 뭐 적당히 안심하면서 하세요. 근데 안심을 안 하고 살고 있으니까 최상위권이겠죠. 그리고 중위권, 중하위권은 왜냐면 이제 그 왜냐면 학교 선생님도 어쨌든 사람이야. 퇴근이란 걸 해야 돼. 근데 야자는 그러니까 애들은 학교에 아침부터 밤까지 있어. 그러면은 모든 교실의 자습 시간에 모든 선생님이 1대1로 삥삥 돌아다니면서 이돌 스파르타 독서실 이런 거 하는 거 마냥 카메라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애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복도에 삥삥삥삥 돌아요 선생님이. 제가 망원 보고 다 봤어요. 막 제가 거의 수준이어가지고 안 해요 이게. 돌아다니면 그러면 이게 거기 책상 이제 보면은 책상 있거든요. 이렇게 애들 이제 그 자습이나 갈 때 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니면은 이걸 좀 시연을 해드려야 되는데 요새 어떻게 하냐면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 책 하나만 있어도 시연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요게 필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게 필통이면 있죠? 핸드폰 있으면 필통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지퍼가 여기 있다고 치면 핸드폰 이렇게 놓으면 진짜 웬만한 각도에서 핸드폰 화면이 안 보여요. 이렇게 놓고 그리고 요새 무선 이어폰 끼고 이러고 이렇게 있으면 평생 안 돼. 못 찾아요. 최근 여기 펼쳐져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핸드폰 다 뺏는다던데 걷는다던데 착각입니다. 그리고 다 이제 공기계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공기계 당근마켓에서 한 5만 원 하면은 그러면 이제 또 우리 학교는 와이파이 안 되는데요. 애들이 다 테더링 뭐 이런 거 다 해줍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다 공유하고 친구들끼리 용돈 모아서 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뭐 물론 일반고가 심할 뿐이지 자사고라고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실상들을 뭐 부모님이 안다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자습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애들 입장에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5월달에 이거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웃긴 게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 지난주에 일반고 99점 받는 애들 이제 수업 왔는데 야 니들은 수학여행 안 가냐? 했는데 그 애들 중에 절반이 안 갔더라고요. 너 왜 안 갔어? 아 저는 수학여행 갔다 오면은 이렇게 공부 흐름 깨져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 말라.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야죠. 저도 수학여행 갔고 수학여행 진짜 중요하고 학창시절 좋은데 문제는 수학여행만 가면 되잖아. 앞뒤로 난리가 나요. 사진 찍은 거 다 공유하고 인스타 올리고 야 내 사진 왜 네 인스타에 올렸니? 지워라 내려라. 애들 엽기 사진 같은 거 카톡방에 돌리면서 애들 다 카톡방 있잖아요. 그래서 야 얘 잘 때 사진 찍은 거 삥 올리고 야 왜 이런 거 그게 물론 이게 추억이에요. 추억인데 그쵸. 이겨야 되잖아요. 자사고에서는 이겨야죠. 그 추억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소중하죠. 근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왜 해? 하지 마. 그냥 공부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대 갈 애들은 추억도 없냐? 없는 게 맞아요. 네. 있으면 안 되죠. 네. 머리 길게 자르는 애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상위권인데 머리가 길어. 왜지? 제가 조금 더여가지고. 네. 너무 건든데. 어쨌든 학기를 보내고 있는 애들한테 조금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저는 실제로 자사고 친구들을 일반고는 이제 좀 추억도 쌓고 이렇게 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프리하게 놔두는 편인데 자사고 친구들은 실제로 제가 인스타 팔로우도 다 하고요. 자습 뭐 등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애들한테 물어도 보고 인스타 수학여행 전후로 뭐 체육대회 전후로 애들이 막 밥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막 운동도 같이 하고 한 걸 매번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걸 항상 모든 게시글에 답장을 남기거든요. 지금 당장 공부를 해라. 내가 당장 찾아가서 너를 잡아다 스터디 카페에 두기 전에 지금 당장 들어가서 공부를 해라. 실제로 밥 먹다가 들어간 친구도 있고요. 친구들이랑 볼링 치다가 아직 세트 중인데도 저 때문에 불려서 들어간 친구도 있고요. 그만큼 5월달에 뭔가 가정의 달이고 해서 집에서 뭐 가족들도 보고 체육대회도 하고 다 좋은데 지금 이 유일하게 중위권 애들이 상위권으로 치고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 않는가. 그리고 아직 일주일 남았고 사실 일주일 하면 뭐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 일주일 동안 남들은 공부 안 할 때 내가 한 발짝 더 내가 한 시간만 더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성적 격차를 벌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학생들이 지금 이걸 듣고 있다면 왜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장 그냥 부교재 풀로 가는 게 맞는데 이런 거 들으면서 동기부여 할 시간에 그냥 공부하세요 지금 당장. 네, 그리고 유튜브 쇼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진짜 유튜브 쇼츠에 도파민 분비 이거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애들이 진짜 이게 뭐 머리가 돌아 있어요. 진짜 5월달에 진짜 날씨도 좋고 애들 좀 너무 놀러 다니는데 제가 이제 학원이 해고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밑에 있으면은 이제 내려와서 우리 회의 같은 거 하고 내려오면 애들이 왔다 갔다 너 왜 오늘 또 내려왔네? 또 다음 내일도 내려오나 보자. 내려옵니다. 네, 오지 말라니까 해서 또 가서 공부해. 그냥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되게 잘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 요거는 일종의 예시 같은 건데 내용 그냥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실제로 이제 올해 그 해고 9번 문제고 그 9번 문제에 해당하는 밑에 14번 적혀 있는 게 학교 부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그 교재나 이렇게 작년에 531 라이퍼였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해고 2학년이 갖고 있는 문제점 유영혼 부교재가 유영혼이라니
지금 청운고 1학년 부교재가 센인 것처럼. 센이라니, 용인 외대부고 부교재가 고쟁이라니, 이럴 수가. 아가들 푸는 문제를 이렇게 이제 부교재로 선정을 한 거 말고, 그거는 이제 그 부교재에 해당하는 어려운 문제를 알아서 학원쌤이 다 매칭을 해서 가르치는데, 그렇게 되는데, 근데 어려운 교재를, 그러니까 5.3 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현재 그것도 그렇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사실 선생님 한두 명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 이제 저처럼 막 해고 만수업을 하는 쌤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쌤들이 이 학교 저 학교 가르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질의응답 다 받아주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강남구청에 보면은 그 인간이 있습니다. 요거 조금 1년에 5만 원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요걸로 충분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이드든 오삼든 이렇게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강사분들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하이드라는 교재가 17팀이 만든 건데, 이 팀이 지금 수학비서 팀이랑도 같이 하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문제들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스터디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문제들이 얘네들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그 2015년에서 한 19년 정도까지 출제되었던 서울권 자사고의 주요 문항들을 그대로, 숫자도 안 바꾸고 그대로 가져와서 수록을 해놓은 문제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라는 문제의 문제는 학교 자사고생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자작 문제 또는 그 부교재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이 많죠. 네, 많은데, 근데 해설 만드는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해설 만들 때는 교과 과정 안에서 해설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라는 이제 책이 사실 엄청 이제 영어로 유명하지 이렇게 수학으로 엄청 유명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왜냐면 이게 뭐 엄청 블랙라벨처럼 대박이 나는 교재가 아니다 보니까 그 책 만들 때 단가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해설지를 막 엄청나게 막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든 해설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청 강의도 마찬가지고,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에서는 당연히 조금 공교육의 성질을 띠고 있으니 요 해설을 너무 교과과정 안에서만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 답지나 해설지도 너무 교과과정 안에서 해설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문제들은 교과과정 안에서 노가다로 해설을 하고 있다. 노가다로 풀고 있어요. 전부 다. 특히 이번 기말고사 범위 보면은 다 노가다야. 그냥 다 직사의 만식 그으세요, 청하세요, 청가식사사의 거리하세요, 연립하세요, 다 이딴 식이니까 애들이 인강으로 도움받기도 좀 힘들고, 그렇다고 좋은 풀이를 좋게 공부하기는 더 힘들고, 그렇다고 쌤한테 모든 문제를 풀이가 맞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님들께서는 이런 어려운 문제집들이 선정이 됐을 때 그 문제집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이엔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20년대 출제됐기 때문에 실제로 15년에서 19년 정도 서울권 자사고의 어떤 분석 자료들 을 많이 참고하시면은 요 하이엔드 문제를 분석하는데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화 개념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나 시소, 체바, 스튜어트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리들을 그대로 쓰는, 물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다 알아서 이런 이야기를 재수없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왜 이렇게 노가다지? 노가다 아는 방법 없나? 어제도 그래서 이틀 전인가? 이제 3시 반? 어때? 네, 학원에서 이제 한 문제 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답지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뺏겨올 때 문제 오류까지 그대로 뺏겨와 버려가지고, 실제로 문제 오류가 너무 많고 책에, 그런 것들은 애들이 공부할 때는 좀 공부하기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강사님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포지션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애들을 풀이를 안 해줍니다. 학교에서는 바이블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풀이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제 부고처럼 고쟁이를 부교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고쟁이는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고쟁이 관련 자료가 매우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침묵질 좀 하면서 고쟁이 저희 뭐 없나요? 하면 이제 다들 착한 쌤들이 다 줄 거예요. 고쟁이 관련 자료들을. 이런 거 하면은 수업에 매우 도움 될 것 같고요. 상산고 같이 서술형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제가 마침 저도 요거 애들 문제 푼 거
실제 애들 문제 푼 거거든요. 이게 일주일치 첨삭하는 분량이에요. 네, 이거 실려나? 이거 애들이 푼 거죠? 푼 흔적일 텐데 이거를 이제 일주일치 그냥 좀 첨삭을 합니다. 하나하나 진짜. 그래서 뭐 애들 적당히 아무거나 그냥 좀 보여드리면 서술형 같은 거 이렇게 적어요. 적으면 이거를 그래서 이게 그 상상고처럼 문제 난이도가 끝까지 올라가지는 않지만 서술형을 매우 이제 좋은 문제로 만들어 가지고 채점을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해당 학생이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서술을 하는지를 이제 강사 쌤들이 시간을 많이 갈아 넣어 가지고 봐주면 매우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거고요. 네네 잠시만요. 네. 손풀이 말씀하시는 거. 네. 이 별로라서 학원 쌤들 시험 끝나면 명작 버전을 올렸습니다. 올려놨고요. 어디 갔냐? 이게 근데 이게 저작권 이슈가 있어가지고. 근데 웃긴 게 그냥 어차피 걔네들도 문제를 그냥 수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뺏겨온 거라 저 적당히 그냥 올려놨는데 어디 갔지? 주제별 특강에 올렸나요? 여기 예비 해고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예비. 여기 있다. 예비고 여기 요겁니다. 요거 실제로 그 최저가 풀이들이거든요. 요게 다 이제 상위 개념들을 다 사용해서 그래서 그냥 다 올려놨습니다. 이거 많죠? 네, 이런 거 다 이렇게 쭉 이렇게 다 올려놨기 때문에 요거 구경 공부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요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학생들이 예비고일 애들이 막 엄청 공부하기 좋냐 그건 아니고 왜냐면 쓸데없는 공식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쓸데없는 공식까지 다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근본 풀이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해놓은 쓸데없는 풀이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민쌤 좋은 정보 때문에 고1 아이 98.2로 수학만 전교 1등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제 저희 유튜브 댓글 달린 좋은 이야기들 아니면 저희 카페 활용해가지고 이제 학원 굳이 안 다니고 수학 100점 뭐 이런 거 인증들이 되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쪽지도 많이 받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저한테 뭐 굳이 돈을 주시진 않았지만 학원비가 온 건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의 또 뿌듯함이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00점을 많이 받았다. 요거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수투까지 하고 하는 그러니까 수상하 블랙라벨까지 보고 수투까지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수상하 블랙라벨까지 보고 수투까지 본 중1, 2 학생들은 차라리 그 시간에 같은 거나 하세요. 그게 맞고 일단은 뭐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사고 이런 거 엄청 뭐 많이 리뷰를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은 어디 갔냐? 카테고리가 따로 밑에. 카테고리에 여기에 해고 청구는 뭐 이런데 몇 개 올려놨어요. 막 이런저런 것들, 세운대고 수학 관련 정보들, 세운대고 역대 기출 문제 시험지들, 해설 강의, 리뷰, 무슨 부교재 리뷰, 왜 부교재가 어쩌고 됐는지 리뷰, 그 다음에 교재 분석. 네. 예를 들면 요게 이제 이번 부교재 하이엔드는 어떤 교재인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여기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요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원외고랑 민사고 이렇게 이제 국제반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반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방향성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곳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요거는 부모님들이 고2로 올라가기 전에 조금 알고 올라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네,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뭐 가볍게 청원고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 일단 굉장히 놀랍게도 네이버에 청원고를 치면 게시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굉장히 폐쇄적인 학교라 저희 카페 글 말고는 청원고등학교 수학 시험 분석 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네, 그냥 이런 이제 이거는 분석 글이 아니라 이제 업체 글이고 말고 이제 정말 시험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없습니다. 아예 단 한 게시글도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는데 2019년인가 하신 분 한 분 계시고 네. 여기는 다 업체 게시글이고 그러니까 업체라 하면 내용 없이 그냥 이제 그냥 저희는 청원고 하는 학원이에요 이런 네, 뭐 아니면 업체들 분석 실제 분석이 없나? 없습니다. 학교 그거는 이제 진짜 학교 분석 해놓은 어떻게 하고 분석이 없네? 놀랍게도 제가 이런 걸 매일매일 찾아보기 때문에 없습니다. 아예. 그렇게 없어? 그래서 동영상 들어가면 딱 저희 카페 게시글밖에 안 뜨고 프리도 없고 이제 만점 이야기 나머지 안 합니다 학원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실제로 저희 카페에는 청고 모든 자료를 오픈해 놨습니다. 시험 분석 유사 매칭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다 오픈을 해놔서 뭐 문제가 어디서 나왔고 풀이가 어떻고 전부 다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청고 대비하시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 뭐 흔한 말로 그냥 광고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청구 마감이죠. 아, 내년 것까지 마감이죠. 네. 내년 수업, 내년 청구 수업이 이미 거의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진짜 그런 거 아니고 뭐 이게 진짜 여기서 그 정보가 굉장히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풀 수 있는 사람들도 굳이 이걸 이제 정리해서 타이핑해서 풀이를 적어서 인터넷 이 과정들을 되게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뭐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굳이 해주셨는데 요거 진짜 말 그대로 좀 잘 사람들이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일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좀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오늘 네 청구 이야기까지 네 했고요. 네 오늘 이제 우선은 조금 있다가는 저기 부산에 뭐 원장님들 이렇게 모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가게 될 것 같은데 다들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